안녕하세요. 성지가 좋다의 아나운서 박여명입니다. 오늘도 역시 성지 전문가 이강근 박사님과 함께 이스라엘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특별한 선물을 하나 준비해 오셨습니다. 네.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향이 여기까지 진동하죠, 전해져 와요. 스튜디오에? 네, 이게 뭔가요?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이게요. 네. 이스라엘에 오시게 되면 네. 아마 가장 네. 그 보편적인 우리나라의 녹차 정도로 네. 누구나가 좋아하는 이 차인데 바로 이것이 마르미에. 네. 이게 마르미 하니까 마리아 이렇게 네. 떠오르는데 이것이 그 팔레스타인 전통에 네. 마리아가 고통스러울 때에 이 차를 마시며 위로를 받았다. 네. 그래서 마르메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네. 그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그 상징 중에 하나가 그 메노라잖아요. 네. 근데 그 메노라의 힌트를 얻은 거래요. 네. 그래서 이 마르미의 이 차가 처음 자랄 때는 네. 정말 꼭 이 메노라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네. 그 등대 첫대를 만들 때에 바로 이 마르미의 네. 차를 보면서 네. 힌트를 얻었다가 하는 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상징적인 거죠. 제가 이렇게 맡기만 해도 그냥 네. 기분이 기분이 좋아요. 네, 이렇게 그냥 따뜻한 카밍다운 물에 되고. 이렇게 넣어서 그냥 마시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물 뜨거운데 그렇게 해서 이제 어. 한 2, 3분 지나고 네. 예, 저도 좀 탔는데 네. 예루살렘에 있는 것 같아요. 예. 박하향이 많이 납니다. 그렇죠? 약간 페퍼민트 차 일종의 같은. 그러니까 민트의 여러 종류 중에 하나니까 네. 맞죠. 그렇군요. 야, 오늘은 이렇게 또 차를 마시면서 또 시작을 해보네요. 네, 좀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네,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오늘 우리가 갈 곳은 어딘가요? 바로 이 차를 마시고 가볼 만한 네. 지중해 해안의 정말 아름다운 도시예요. 바로 이제 가이샤라. 가이사랴. 아마 이 가이샤라는 이제 우리가 진행하면서 알겠지만 네. 굉장히 성지에서 중요한 도시고 네. 이 우리 그 복음에도 중요한 그 포스트가 되고 네. 아마 이 성지의 역사 중에서 가장 종교적 정치적 도시를 꼽으라면 네. 사실은 예루살렘은 꼽지만 네. 바로 가이샤라입니다. 그렇군요. 예루살렘만큼이나 또 큰 의미가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그렇죠. 도시겠군요. 알겠습니다. 저희 지체하지 말고 지금 빨리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이샤라는 지금 보시다시피 네. 일부 잠깐 나왔지만 모래의 둔덕이라 버려진 땅이에요. 그런데 이곳을 이 대형의 도시로 만든 것은 바로 헤롯인데, 자 보시죠. 이거는 조각상이. 네. 이 조각상에 발 하나가 이만하니 이 발을 가진 조각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굉장히 거대한 조각상이 있었던 것만큼이나 네. 이 가이사라는 중요한 그러한 거대한 도시였고 네. 또 이러한 이 조각상은 마치 예수님이 네. 이른 양을 찾은 것 같은 연상케 하는 네. 그러한 그 이미지를 가진 것인데요. 네. 오늘날 이 가이사라에서 가장 볼만한 곳 중에 네. 하나가 바로 이 원형극장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원형극장 저희가 지금 네. 하늘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아마 헬기를 통하지 않았다면 규모를 보시기 어려울 텐데 네. 보시죠. 당시에 이 규모의 4천여 명의 관객이 앉을 수 있는 자리라고 하니까 엄청난 규모였네요. 첫째는 굉장히 거대했고 네. 둘째는 이 정도의 규모의 그 원형극장이 있을 정도로 인구가 네. 많이 살았던 것이고 네. 이것을 만든 것은 이 헤롯 왕인데 네. 헤롯 왕 이후에 비잔틴 시대 때까지 수백 년 동안 네. 한 400여 년 동안 실질적인 그런 그 공연장으로 사용됐었고요. 지금도 앞에는 이제 의자가 놓여 있는데 그러네요. 아직도 활용하는 공간인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지금도 이 1년에 몇 차례 정도는 정말 그 세계적인 그 대형 그런 그 이 연예인들이 콘서트들, 공연을 하고 제가 여기를 보면은 이제 우리 한국에는 그 김장한 목사님이 수년 전에 그 세계 친일교 총재를 하셨을 때에 총회 전체 그 집회를 이곳에서 했을 때에 김장한 목사님 이곳에서 설교를 하셨었습니다. 네. 저곳에서 저희도 녹화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김삼원 목사님 모시고 한번 할 때가 왔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기를 저희가 아주 그냥 기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이야말로 사도 바울이 유대 땅에 머물러 있던 복음을 들고 밖으로 나간 출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밖으로 나간 출구에서 네. 이곳에서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집회를 은혜를 한다면 너무나 좋겠고요. 네. 지금 이곳에서도 뭐 수많은 건물이 남아 있는데 바로 이곳이 이제 빌라도 총독이 머물렀던 관제인데 바로 이겁니다. 네, 저기 이름이 써 있네요. 네. 네.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내리셨던 빌라도의
그 역사적 존재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로마의 수도는 바로 이곳. 왜냐면 총독의 관저가 있었고 행정관서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예루살렘은 이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 예루살렘에 이제 오갔던 곳이고 지금 항공 촬영을 통해서 보시다시피 풍광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지중해와 거기에 이 건설된 도시 규모가 대단한데 지금 이것이 전차 경기장입니다. 네, 다시 나오겠는데 우선 이곳이 이제 우리 사도행전 2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그 벨리스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잖아요. 그곳입니다. 여기가 바로 아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너무나도 귀한 장소고 이곳에서 이제 이 바울이 재판을 받고 변명을 하고 전도를 하고 로마로 가기를 이제 하는데 바로 이 역사적인 성경이 바로 제가 한 절만 읽어볼게요. 네, 그럴까요? 성경을 또 준비해 오셨는데 사도행전 25장 23절에 보면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바로 그 접견 장소죠. 저곳이 바로 그 접견 장소. 이스라엘 유대인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하고 이 빌라도 총독 관저로 그 이후에 계속 사용되면서 역사적인 장소를 오히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이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령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굉장히 역사적인 장소고 이후에 26장 전장에 걸쳐서 바울이 오히려 이 재판을 받고 신문을 당하면서도 그 시간을 이용해서 전도를 하고 이런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역사적이고 사도 바울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장소죠. 저희가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보는 그런 곳들이 전부 다 성경 속에 있다는 게 참 놀랍고 참 신기하고 참 감동이 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바로 이 성지의 중요성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또 이동을 해볼까요? 자, 지금 일부 남아있긴 하지만은 굉장히 웅장했던 건물 구조를 보시는데 바로 이곳이 빌라도의 총독 관저 이후에 이제 비잔틴 시대 때까지 이제 궁이 있던 곳인데요. 이곳이 바로 지중해에 접해 있어요. 그래서 지중해에 잔잔하게 불어오는 온화한 바람을 쐬면서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이 지중해에 만끽할 수 있는 장소고요. 자, 보시죠. 이곳이 이제 헤로당이 만든 전차 경기장이에요. 저 끝까지 폭이 길이가 250m, 폭이 50m. 뭐 영화 촬영지로도 사용이 됐다고요? 그렇죠. 바로 배너의 그 장면이 로마 시대 때 전형적인 바로 요것이 가이사라의 교회터입니다. 여기 기중이에요. 왜냐하면 이상하게 이 교회로 접근하는 부분을 이렇게 길을 막아놨더라고요. 저는 그걸 넘어서 이것을 보여주게 찍었는데 전형적인 교회 앞 재단을 보고 계시고요. 또 바닥을 보시게 되면은 모자이크가 굉장히 잘 돼. 보세요. 비잔틴 시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모자이크를 또 저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네요. 이렇게 아름다운 그 모자이크로 이 교회가 장식이 되고 또 이 지중해가의 아름다운 보시죠. 정말 아름다운 지중해가에 있었던 이 가이사라의 바로 교회터입니다. 제가 실천들을 위해서 들어가서 보여드렸고요. 아마 이거 일부거든요, 이것도. 이것도 이 항공에서 본 규모를 보면 전차 경기장 옆에 정말 다양한 주택과 또 목욕탕, 행정관서, 시장, 그리고 저 끝에 보이는 저 성체는 이 로마와 비잔틴 시대 때 그 이후에 그 1000년 후에 또 이 십자군 시대 때의 성체입니다. 보시죠. 그러니까 이 십자군 시대 때에도 이렇게 완벽한 그 요새를 만들 정도로 이 가이사라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그 정치적인 또 군사적인 포스트고요. 저 끝에 첨탑이 있는 그 부분이 바로 그 항구터입니다. 이제 그 황제 이름을 붙인 것인데 바로 이것이 이제 오거스토 시저의 이름을 붙인 그 항구를 일부를 보셨고요. 이 전차 경기장으로 제가 아마 자세하게 그 당시의 주택과 그 부속 건물들이 뭔지를 보여드리는데 자 보시죠. 하수거 처리라든지요. 또 도시의 규모라든지 또 이 건물의 흔적들이 정말 로마 시대 때 최고의 그 유럽의 문화들이 온 거고요. 이 바닥에 이제 그 모자이크를 통해서 아까 교회뿐만 아니라 그건 이제 비잔틴 시대 때 거고 이 로마 시대 때도 정말
화려하고 멋진 그런 도시가 이렇게 섰었습니다. 네, 당시 로마 시대의 화려함과 그 웅장함을 고스란히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인 것 같아요. 특히 지금 보시는 곳은 대중목욕탕인데 바닥이 대리석이에요. 그렇군요. 사실 대리석은 성지에서 발견되는 게 아니니까 적어도 이 에베소라든지 이 로마에서 가져다가 만든 거예요. 네, 그렇군요. 자재를 옮겨와서. 해외에서. 그렇죠. 2000년 전에 유럽에서 이렇게 수입을 해다가 저렇게 꾸밀 정도니까 아마 극이죠. 그러네요. 아마 극도로 아름답고 또 화려했고 특히 이 목욕탕의 구조를 보더라도 단순히 여러 뭐 냉탕, 온탕, 개인탕, 대중탕뿐만 아니라 이 구두를 만들어서 이 사우나까지 그 일부의 모습들을 보면 야, 이게 과연 2000년 전에 또 비잔틴 시대 때 1700, 800년 전에 이렇게 이것을 만들 수 있었다면 굉장히 그 가이사라는 시대를 초월해서 특히 이제 우리가 이 교부시 이제 그 사우나장이 나오는데요. 우리 비잔틴 시대 때에는 4세기, 5세기 경에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그 오리겐 교부, 오리겐과 유세비우스가 바로 이곳에서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또 유대교뿐만 아니라 이 기독교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신부들이, 교부들이 이곳에서 신학을 정립하고 초대교회를 이끌어갔던 그런 것을 볼 수 있고요. 야, 정말 규모가 어마어마하네요. 네. 요것은 이제 그 목욕탕에 들어갈 때에 이제 옷을 벗어놓는 곳, 바로 요것이 이러한 이제 전철을 가지고 길이 250m에 이 관중이요. 놀라지 마세요. 10,000명까지 앉을 수 있다 그럽니다. 아까 원형극장은 4,000명이지만 수많은 이 로마 시대 때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 열광하는 또 이것은 이제 VIP. VIP 목욕탕. 로얄. 아무나 못 들어가네요. 그렇죠. 아까는 대중이라면. 자, 이제 로마와 비잔틴 시대 때를 이어서 이제 십자군 시대 때에 성체가 만들어지면서 성벽을 보는데요. 이 성벽과 그 안에 요새와 사이에 이제 그 이렇게 해자를 만들어서 물을 돌려서 접근을 어렵게도 했고 그 안에는 정말 다양한 건물들이 이제 좀 더 비잔틴 시대 때보다는 좀 더 밀리터리 군사적 목적을 가진 건물들이 있고요. 바로 요것이 이제 지금 요것이 이제 항구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이제 재판을 신청하면서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출발했던 항구입니다. 이곳에서 로마로 출발을 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 거. 그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그런 걸 생각하면 사실 복음의 뿌리죠. 그렇죠. 지중해를 건너갔던 복음의 시초고 보시죠. 또 한 번 이 성체가 나오는데 십자군 성체의 그 성벽을 둘렸던 곳이고 또 감사하게도 2000년이 지났지만 이 십자군 성체를 들어가 볼 수 있는 그 성문이 지금까지 일부가 남아 있어요. 보시죠. 그 안으로 지금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성문이 있었지만 이게 십자군 시대 때 800년 전에 건축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무너지지 않고 있을 정도로 견고했고 또 그 위에 아까 십자군 시대 때 교회에서도 보셨다시피 전형적인 그 십자군 시대 때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자, 이렇게 탁 트인 지중해를 다시 한번 보시게 되는데요. 해안을 따라서 진짜 걷고 싶고 신혼여행지로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지에 신혼여행을 왔다면 이 가이사르에 와서 지중해에 발도 담가보시고 또 눈이 시리도록 푸른 이 지중해를 보면서 사랑도 나누시고 또 아까도 보셨다시피 좋은 식당도 있어요. 이 식사도 좀 하시면서 성지에서의 그 은혜를 만끽할 수 있는 그 최고의 장소지요. 어떻게 보면 가이사랴라는 이 도시는 어떤 세속화된 어떤 화려함, 또 웅장함 이런 것을 또 볼 수 있는 그런 또 도시가 아니었나 싶기도 한데요. 그렇죠. 이렇게 건물들을 보니까 다 길쭉길쭉 커다랗고 이런데 이렇게 헤롯 왕이 이렇게 커다란 건축물에 좀 집착을 했던 이유가 있을까요? 정말 좋은 질문인데요. 사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라고 와보지만은 예수님 시대 이전이나 뭐 더군다나 구약 시대 때 그 건물은 거의 남아 있지 않고요. 우리가 보는 것은 이후 건물인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헤롯 왕이 만든 건물이에요. 마사다라든지 헤로디움이라든지 뭐 막펠라 사원이라든지 특히 그 중에 가장 규모가 큰 것이 바로 이 가이사라인데 헤롯 왕이 이토록 건물에 집착했던 것은
사실 로마 황제의 은혜를 입어서 네. 왕으로 임명받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이 작은 유대 땅에 큰 네. 대규모 건물을 만들어서 네. 그 도시의 건물의 이름을 황제 이름을 짓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가이사라가 사실은 아우구스타 시저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시저의 그 이름을 딴 도시를 만들고 또 유대인이 아닌 이 유대인의 왕으로서 이 대규모 공사를 통해서 이 유대인들에게 네. 자기의 위엄을 보이는 네. 그런 두 가지 목적으로 그래서 이 헤롯의 또 다른 별명이 건축광. 예. 건축광이라는 또 별명이 있군요. 예, 헤롯 대왕이라는 것은 바로 그가 남긴 네. 그런 역사적 규모를 통해서도 붙여진 이름이죠. 아, 그렇군요. 참 저희가 예루살렘만큼이나 어떻게 보면 또 중요한 그런 도시를 오늘 또 살펴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가이사라는 새롭게 이 가이사라를 재조명해 볼 수 있는 네. 역사적인 네. 그리고 복음적인 장소입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항구 도시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졌다는 사실은 또 큰 은혜가 되고 또 감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참 아름다운 풍광과 함께 또 네. 기독교 역사적인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또 가이사랴를 돌아봤는데요. 다음에도 또 저희가 또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곳으로 안내해 주실 거죠? 특별한 선물도 준비하실 거고요. 아, 예, 가져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